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노후, 그러니까 은퇴자분들이 꼭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데요. 보통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투자를 잘못해서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그 전에도 조심을 하는데, 이게 뭐 부동산을 잘 모르면은 사람들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 내용을 들으시고 이 내용이 맞다, 내용 분석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노후에 큰 부담 없이, 왜냐 보통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선민들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할 때요, 제가 큰 테마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리지만, 그 안에 10가지 이상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중복되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상기시켜서 그렇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는 근린상가, 테마상가, 그리고 상가 건물, 오피스텔, 요즘 렌트하우스? 그리고 빌라도 있더라고요. 평택 쪽에 가면요. 진짜 수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왜 제목을 높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잡았냐면요. 보통 우리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높은 수익률을 찾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속 이제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지금은 금리가 거의 1%대 초반인데 수익률이 10%, 7% 이상급은요 거의 반사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같이 금리가 3%, 4%일 때 6, 7%는 맞는 거예요. 거의 더블 정도 차이 나니까요. 아니 금리는 1%대인데 수익률이 7%, 10%면은 본인이 투자하지 왜 남한테 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높은 수익률은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리스크 중 안에가 공실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도 높아야 살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높으면서 가치가 있다. 황금성도 있다. 그런 지역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거는 절대 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금성이 높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30대, 40대까지는 길게 보고 사셔도 되지만 노후에 계신 분들은 빨리 파셔서 다른 월세 수익이 안 나면 이걸 팔아가지고 거기 생활비를 쓰셔야 되는데 황금성이 안 높으면은 이거 언제까지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금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거는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 젊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만은 이건 높은 사람, 아니, 연세 드신 분 말고요. 그래도 황금성이 높은 거는 젊은 사람도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금방 현금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황금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강남권을 가다 보면 강남에는 보통 수익률이 많이 나봤자 거의 3% 정도입니다. 3%? 많이 나면 4% 정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매매가 수요층이 많잖아요. 거의 황금성이 높아요. 수요층이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구로나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은 거기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영등포도 똑같고요. 영등포 있는 대림역 주변에도 상가도 있고 원룸도 되게 많은데요.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매출 수익률이 높다고 사신 분들 많거든요. 아마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 피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황금성이 높은 거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거 여기에 투자해서 지금 우리말도 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익형 호텔, 그러니까 분양형 호텔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저기 그 성파구 문정동에 있을 때 그쪽에는 이제 맨날 거의 분양하신 분들이 매일 들려서 그 프랜카드 주고 갑니다. 자료를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제주도나 뭐 저기 어디야 그 인천 저기 끝쪽에 보면요. 수익형 호텔이라 가지고 분양형 호텔을 지어가지고 뭐 5년인가 10년가 임대 보장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씩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팔지도 못해요 나중에. 왜냐면 다 지분으로 돼 있거든요. 호실이 아니에요. 거의 다 지분입니다. 등기가. 그리고 그분들이 법인으로 돼 있으세요. 그 회사들이. 법인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법인이 해체해버리면은 누구한테 그 보상 받을 수도 없어요. 아니, 수익률이 10% 이상 넘게 주면서, 아까도 제가 넘게 주면서 임대까지 보장해주고 관리까지 해주고, 그럼 본인들이 하지 왜 그거를 분양을 합니까? 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속아서 사신 분들 지금 아마 진짜 엄청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수요층들은요 보통 여기 강남 꼬마 빌딩에 모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 큰 빌딩도 있지만 요즘은 꼬마 빌딩이 워낙 유행이잖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사시고요. 그 예를 들라고 제가 지금 여기 올린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 강남권으로 갑니다. 강북에 있는 꼬마 빌딩 안 삽니다. 자, 여기서 제 대입해 볼게요. 여기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여기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여기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강북 말고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강남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살까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수요층이 있으니까 가치 상승이 되면서 시대 차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높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습니다. 환급성이 높습니다. 근데 돈 여기 살 수 좀 여력 있는 사람이 강북 꼬마 빌딩 살까요? 안 삽니다. 왜냐면 수요층이 적고 환급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금방 이 설명드린 거 보시면은 수익률과 환급성은 반비례합니다. 수익률이 높으면은 환급성이 낮고요. 수익률이 낮으면 환급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수익률도 뭐 낮은데 뭐하러 사. 수익률이 낮아도 은행 이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빨리 팔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난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거 사실을 보면은 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수익률이 높은 거 사셔서 만약에 피해를 보시면 제 얘기가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요. 다음 테마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예전에 제가 문정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도 법조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미사, 강변, 신도시도 있습니다. 제 문정동이 너무 가까웠어요. 이쪽 지역은 완전히 같이 뭐 세 군데 합쳐져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문정동인 사람이 위례 신도시 많이 갔고요. 부동산 하신 분도 미사, 강변 신도시도 사람 엄청 많이 갔습니다. 부동산 하신 분도. 뭐 그 후에 뭐 또 동탄 신도시도 있었고요.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 그거 사신 분들 보면 뭐 미래가치가 좋다, 수익률이 좋다, 뭐 다 수익률이 좋아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현재를 보십시오. 문정동 그 법조단지 안에 있는 상가가 그 위에 사무실 대비 상가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처음에는 6%에 맞췄어요. 왜냐면 입주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들어간 그 상가 거의 그 주인은 승인을 되게 높게 받았거든요. 현재는 어떨까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공실률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양반이에요. 이래 신도시 가면요 지금도 지옥입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상가 너무 많아요. 그럼 동탄은 어떨까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지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분양을 받을 때 어디서 합니까? 부동산이나 분양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삽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익률 높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공실률 생기고 나가지도 않고 그건 누가 보장을 해주나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과 환급성은 정말 반비례합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 있는 지역에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히 문정도도 수익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수익률이 낮다고 당연하듯이 자신있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층이 많고 나중에 가치가 상승되며 팔 때 쉽게 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20, 30대 때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 좀 틀려야 된다고. 나이에 따라 투자 설계도 달라야 합니다. 20, 30대라고 40대, 50대, 60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은퇴 세대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에서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토지 투자해가지고 거기 땅값 오를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지금 당장 지금 수익이 없어서 월세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마다 좀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3, 40대, 20대는 요즘 투자는 좀 가치가 아직은 못하니까요. 보통 이제 직장 다니고 할 때 돈이 생길 때가 이제 3, 40대인데요.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지만은 거기에 있는 경험은 지금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30대는요. 보통 30, 40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 성향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30, 40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당연히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보통 어디다 투자하시냐면 재개발에 많이 투자해요. 재개발, 재건축에. 거기 같은 경우는 시일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10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10년에 있을 때마다 그때 뉴타운이 될지 안 될지도, 구분은 돼 있었는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요. 근데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 시일이 15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은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서 사시면 얼마 안 걸리니까 시대착은 당연히 많이 누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같은 경우도 토지도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 초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파주 쪽에 있는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전에 좋지 않았을 때 한동안 못 파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여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3, 40대에 맞는 물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중복되고 있네요. 은퇴한 노후 세대에서는요,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일단 수익이 나와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돈을 환금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전적인 현금 흐름은 있어야 돼요. 환급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환급성이 좋다 하면요. 그냥 일단 강남권. 그리고 만약 원룸 같은 데는 조금 이제 연세대 분들이 이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좀 그렇지만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성북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대학교가 많이 있어요. 더 유입되는 학교가 고대도 있고 성신여대 있고 여러 형태가 한 6군데 학교가 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시율이 좀 적어요. 단 영도포, 그러니까 저기 대림역이나 신길역이나 그쪽에 근처에도 원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작구에도 많고요. 그리고 대림역이 또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학교가 없는 데는 대학교가 없는 데는
저기 동작구에 숭실대도 있지만 거기 근처 말고는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은 공실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월세도 깎아줘야 돼. 세입, 일단은 그렇게 그 경쟁력이 없는 데는 세입자한테 좀 많이 끌려다니는 형성이 생깁니다. 그런 지역은, 대학교 말했지만 환급성이 좋습니다. 지금도 거기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잘 팔려요. 괜찮은 물건 나오면 그냥 바로 팔립니다. 왜냐면 거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그 월세 수익 상당하고요. 나중에 팔 때도 그 올라가는 만큼 가치가 다 상승합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건 투기 시장이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 사신다면은 관리 처분 인가 날 정도, 시간이 얼마, 한 2, 3년 안에 확정이 날 정도로 될 때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번 계속 이제 대책이 바뀌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입주하고 나서 그때 가서 팔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아예 이제 못 팔 정도로 이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좀 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많으시니까 수요자가 많아야 됩니다. 실수요자는 이제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얘기지만은 이게 다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은 시장 같은 경우는 강남권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니면 역세권 이런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들어간 게 황금성이 들어가고요.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게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익률에 많은 현혹돼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수익률이 높으면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테마를 잡은 게 땅값이 비싼 곳으로 가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 이제 강남권. 땅값이 비싼 이유예요. 근데 왜 비싼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곳으로 가라는 뜻은요. 보통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건물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짓고 나면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고요. 우리가 어차피 원가는 토지랑 건물이 해야지 원가잖아요.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요. 근데 땅값이 싸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을게요. 그 지역을 폄하하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안산이나 저기 신길동, 그리고 대림동, 요쪽 지역 가면요 땅값이 그리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원룸을 짓더라도 여기 세 군데 원룸을 짓더라도 많이 들어옵니다. 안산 같은 경우 학교가 있고 다른 게 있어서 조금 따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안산을 뺄게요. 그러면 일단은 신길역하고 대림동을 보면은 원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 동남 분들도 조선 쪽도 많이 사시고요. 저기 전철역은 좋긴 좋은데 워낙 근데 그전에 땅값 싸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학교라도 대학교가 많다고 하면은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 수용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거기 있을 때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보통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이 정말 엄청 따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럼 임대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다는 뜻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급성도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보면요. 지금 지금 미군들이 평택 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 지금 예전보다 난리도 아니랍니다. 근데 그때 초창기에 자리 좋은데 들어가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은 잘 지어가지고 임대 수익률 좋은 데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싸니까 너무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겠죠. 이분들이 영원히 여기 평택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나중에 팔 때 제값 못 받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황금성이 좋을 테고 수요층이 당연히 많아지니까. 근데 많으면은요 골라갑니다. 자리만 좋은 데 가고
뒤쪽으로 좀 자리가 떨어질수록 공출이 높아지죠. 나중에 팔려고 했더니 안 팔리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이 작으면 공급이 과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 보장. 임대 보장이란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큰 땅을 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일단은 그런 형식으로 갔죠. 저기 지분 쪼개가지고 파는 다단계식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획부동산. 이분들이 했던 수법이 제 생각에는 이걸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도 각합시 뜨는데 오죽하면은 저 신문에 큰 뭐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예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어디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기자가 올렸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수익형 호텔, 그러니까 분양형 호텔을 조심하라. 그게 신문에 몇 번 떴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이게 기획부동산하고 비슷한지. 뭐, 하시는 분은 아닌다고 하시면 전부 제가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분을 땅처럼 쪼개요. 근데, 이 한옥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떼는 거 아닙니까? 이 10년간 임대 보장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를 분양을 받았어요. 안 팔립니다. 왜? 지분으로 쪼갠 거예요. 지분으로 준 겁니다. 한옥시 일단 우리가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더라도 팔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게 보통 그 관리를 10년간 임대 보장을 해주면서 이 관리해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5년, 10년 지나면 그 정도로 이제 임대 수익이 창출돼 자기네들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월세 받을까? 이 안에 또 받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양가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요. 그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계속 임대 보장을 그만큼 안 해줍니다. 다시 계약할 때는.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고 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냥 5년, 10년 지나면 내 원금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원금 이거 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이 처음에 딴 데 투자하면 더 가치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임대 보장 뭐 10년 수익형 뭐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또 반복해 설명드렸지만 수익률이 높다? 그만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수익률 높으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줘? 반문을 해보세요. 나한테만 온 기회야. 딴 사람한테 나한테 천우 제일, 완전히 이 기회가 왔어. 전혀 아닙니다. 수익률이 높은 거는 당연히 리스크가 높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문정동에 있을 때요. 유래 신도시 옆에 우남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지어서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분양을 할 때요. 수익률이 7%에서 거의 10%였어요. 근데 이런 데는요, 우리가 중개를 하게 해주면은, 분양수수를 주거든요? 거의 10% 줬습니다. 그럼 만약 10억짜리예요. 수수료 1억 준다니까요, 이런 데는요? 그러면 저는 이걸 왜 안 했냐? 그러면 내가 해준 사람하고 평생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여기 임대 안 나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꼭 이쪽 지역만 아니라도, 수익률이 높다. 생각보다 보통 강남권, 아까 이거 설명했는데, 강남권은 보통 한 3, 4%예요. 그 외 지역은 아무리 높아도 지금은 6% 이상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좀 떨어지면 7%까지는 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형태예요.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안 사니까요.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거 똑같습니다. 여기 렌탈 하우스와 똑같아요. 요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 렌탈하우스라고 저기 뭐 좀 렌트 져가지고 임대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평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서울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해서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요즘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여기 집이 이제 동대문구다 보니까요. 동대문역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중부디나 외국분들이. 주위에 보면요, 거기, 그, 호텔들이 많아요. 그 호텔들이 어떤 호텔이냐, 관광 호텔이에요.
그러면 게스트도 다른 거 짓게 되면 옛날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가치가 있는데 이것도 좀 떨어져요. 워낙 많아요. 수요층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세 드신 분들 이거 잘 관리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성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중에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수익률이 조금 낮지만은 좀 황금성이 좋은 지역을 가야 됩니다. 투자자가 많은 지역. 내가 봐도 이 지역은 누구나 오겠다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선택할 때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안정적인 현금이라는 거 황금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 나중에 내가 팔고 딴 데 투자할 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프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실 때는요. 어느 지역을 또 이주할 수도 있고 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 그게 생각보다 난 무조건 팔고 가야 되겠어 하면은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황금성이 좋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요. 계속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임대소득 거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좀 할게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임대소득, 그러니까, 근린상가죠. 그러니까, 주택이 위에 있으면 상가주택이나, 일단, 원룸은 제가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원룸은 일단은, 보수할 게 또 많고요. 공실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실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적인 그냥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지금 성북구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성신여대 쪽에는요, 원룸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일단 대학가가 6개 정도 대학교가 와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많이 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세가 좀 싼 편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생각보다 이 원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주하시면서 임대소득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임대인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50대 이상이 다 60대 이상입니다. 이런 지역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층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나오면 바로 팔립니다. 지을 땅 있으면 바로 땅이 팔려가지고 바로 얻는 건물 짓습니다. 많아도 더 이상 뭐 지을 땅도 별로 없을 뿐더러 매매가 나오면 잘 팔립니다. 그런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또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제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황금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 뜻은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황금성도 좋고 수익률도 좋으면 누가 팔아요? 안 팔죠. 절대 안 팝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뭐 이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그 임대보장 거기 수익률 모텔 분양형 호텔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 많이 받으면은 매채 가져갈 수 있다. 다 팔아먹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 사람들 팔고 나면 끝이에요. 본인들은 안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시간을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토지 이런 땅에 미래 가치를 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빼먹은 얘기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참 유행했던 게 태양열이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팔아먹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것도 다 쪼개서 팔아요. 두 번째는 그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땅값이 비싼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금방 태양열을 보면은 땅값이 싸요. 보면은 어디 계약을 해서 어디 한전이나 계약을 했다.
그럼 그 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보장이라는 얘기 속에 항상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리스크입니다. 거기 말에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황금성, 그 다음에 승률이 높으면 너나 가져가. 셋째로 황금성이 높은 지역은 땅값이 비쌉니다. 모든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 그러면 땅값이 너무 비싼데, 아니, 돈이 어디서도 걸로 가. 아닙니다. 꼭 강남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역세권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더블 역세권,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으면서 나중에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들어오는 지역, 그런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후에 월세 수익도 높아지고 저절로 황금성이 더 좋아지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꼭 강남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 그렇지 않은 이런 조그만 임대보장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건, 제일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있으시면 강남으로 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역세권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단 그 조건을 따질 때는 제가 아까 말한 황금성, 수익률은 높지 않은데 딱 봐도 여기는 공실률이 적을 것 같아. 상가도 그렇잖아요. 상가 건물을 사는데 상가를 하나 살던 상가 건물을 전체 살던 공실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실률이 없어야지 황금성이 좋은 거고요. 계속 얘기가 도는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역세권 땅값 비싸 중에서 노른자이들이 있어요. 당연히 발품을 파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을 가시면은 노후에 충분히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에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사시고 나중에 근처에 아는 친한 부동산에 가셔봤자 못 팔아줘요. 그리고 그거 사셨던 지역이 그 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또 팔아줬는데 거의 팔기 힘든 물건들이에요. 그런 물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다른 투자할 만한 건 어디가 있을까? 그런 내용 같은 거 제가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